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하게 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뭐 2달가량 앞서가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높고요. 또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웃돌게 했습니다. 또 오늘 밤새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 대기의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이번 주 후반부터는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면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현 원주역 인근에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키로 했는데요. 그 원주역 주차장까지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한국의 수보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요.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 또 이제 조만간에 식목일도 다가왔고요. 이 봄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 시장이 또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일 개장했습니다. 그 나무 시장 개장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제1야당이 동의도 확보한 상태라고 강원도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15억 원의 고향사랑 기금을 적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운영 계획안의 수립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고향사랑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억 원의 기금을 전액 예치하는 등 기금 설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원주 허브팜과 식물박물관 투자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 허브팜은 2027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횡성군 서원면 옷길을 이뤄내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식물박물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되었던 강원도 최초의 식물박물관인 원주 허브팜은 기존의 땅이 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지정되면서 문을 닫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원지역 인근에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이죠. 원지역 바로 옆에 또 12,4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현재의 원주역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손준기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이게 원주역 인근으로 이제 청사를 신축 이전한다는 것인데 현재 네. 강원본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태장 요즘 보내르 2차 뒤편에 그러니까 태장 이동이 있습니다. 네, 태장 이동이 있고요. 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이 어떤 업무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있는데요. 네. 철도청에서 분리하면서 이제 공단은 이제 건설 쪽이나 뭐 레일 깔고 그러는 정부 직속 산하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공사인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영에 관한 것들의 업무를 전반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는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주역 옆으로 이전한다. 뭐 업무의 그 연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은 청사 이전 새롭게 이제 신축해서 이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계획이 네. 어떻게 잡히나요? 지금 내년 상반기에 무실동의 현재 원주역 부지 옆에 네. 그 어린이집이랑 직원 숙소 부지 해가지고요. 포함해서 1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한 3,600평 정도 되고요. 예. 이 조감들 보니까 원지역을 정면에서 이제 봤을 때 오른쪽에 네. 이제 위치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우측편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뭐 농림 지역이었던 곳을 뭐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농림 지역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견차가 있는 것이 네, 전체 뭐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그 원주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곳을 그 강원본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나요? 네, 그쪽을 중복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일단은 그 강원본부 청사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 뭐 렌트카 주차가 있고요, 대형 주차가 있는데 네. 기존에 일반 36대, 대형 10대 주차 구역이 있어요, 현재. 네. 근데 이거를 조정해서 그 민원인 주차장으로 여객 주차 79대, 그리고 민원 주차 17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획을 해놨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이 부분을 현재 지금 그 저희 남원주역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현재 원주역 주차장은 원주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용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강원본부가 이전을 하면은 강원본부의 민원인들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강원본부에서 네, 강원본부에서 네. 그 일반적인 민원인도 받고 그리고 남원주역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의 민원도 같이 예. 민원인 주차장 같이 이용한다고는 했어요. 아하. 뭐 그 차단기를 걸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네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부터가 코레일 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주차장이어야 저희 네. 원주시가 뭐 주차 면수가 모자란다고 하면은 이걸 늘려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상위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네. 원주시 차원에서는 좀 제약이 생기지 않겠느냐. 좀 이런 그 우려 섞인 예측을 하고 있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이제 만약에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냥 차단기 걸고 갑자기 민원인 주차장을 우리도 모자라기 때문에 안 쓰겠다 하면은 저희도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이 부지의 소유권이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소유권 자체는 지금 코레일 겁니다. 예. 공사권. 네. 공사 거고요. 이 활용 방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은 이제 그쪽에 있는 것이 맞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의견차가 있는 거로군요. 그럼 이번 네. 말씀하시죠. 네. 기존의 남원주역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저희 주차 대수가 158면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변경 심의를 통해서 2017년에 284면으로 해가지고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력보다도 적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 이용이 좀 많이 어렵나요? 좀 부족한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차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만족력보다도 이제 주차 면수가 적은데, 네. 지금 저희 양쪽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원주시 전체 시정 방향을 봤을 때 앞으로 여주 원주 뭐 우선 전철이라든지 기타 전철이 더 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주차 면수가 훨씬 더 모자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원지역이죠? 남원주가 아니고요. 아, 그죠. 원주역이 예. 지금. 입에 익어서요? 네. 예, 원지역으로 하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논외인 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원주시 관내의 역사가 세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서원주, 만종, 원주. 이게 그래서 좀 효율성이라든지 좀 그 이용 활용도가 많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받지 못했고요. 네. 그 원주가 사통팔달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는 네. 각 지역별로 그리고 우리가 철도 이용 고객이 조금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네. 철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축을 하고 또 앞으로 뭐 그 남부권이면 이제 경상도권이나 전라도권으로 또 이어지는 철로도 또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야 될 이슈 같기도 하고요. 또 현재 원주역에서 만중역까지 또 우회 철도를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주 큰 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주차장 활용과 관련해서 또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제안서를 좀 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제안서 올린 거는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 그 기존 그 계획 변경 부지에서 네. 지금 주차장 부분을 재척해라라는 의견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의회 의견 청취를 국가철도공단에다가 공문을 이제 보낸 상태고요. 네. 그럼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 계획서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어차피 그 기존의 농림 지역을 뭐 계획관리 지역으로 도시계획도 바꿔줬는데 조금 더 그쪽을 넓혀서 자체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네. 이 부지 보면은 그러니까 남쪽 부지 그 밑에로 부지가 살짝 농림 지역이 있어요. 네. 농림 지역 쪽으로 사실 주차 면수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그 위쪽으로도 주차 면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 좀 계속해서 지적하면서요. 또 집행부와 또 철도공단 측에서 좀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준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어제부터 열린 박물관의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전시죠. 수보, 현대로의 여행이 이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전시가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원주 역사박물관에는 상설 전시공간과 기획 전시공간이 있는데요. 지난 2월 원주 역사박물관은 열린 박물관 전시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획 전시 공간을 개방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시를 열고 시민 공유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시민들이 기획한 전시 공모를 받고 실제로 진행할 전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강릉 원주대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의 수보 현대로의 여행이 당선됐는데요. 어제인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원주 역사박물관 1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자, 그 전시회 이름이 수보 현대로의 여행이에요. 그런데 수보라는 게
뭡니까? 네, 수보는 술을 놓은 보자기를 말하는데요. 이 수보는 예부터 혼례나 기란 일에 쓰였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예물보, 기러기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기란 일에 사용하는 보자기인 만큼 이 수보의 문양으로는 콧과 봉황나무가 자주 사용됩니다. 복과 다남 등을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또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글자를 함께 새겨서 복을 기원했습니다. 전통 문양과 패션 소품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번 전시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주 역사박물관 김은미 학예연구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획전시 수보 현대로의 여행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의 문양과 패션 소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를 통해 원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전시함으로써 박물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박물관과 같이 전시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시민 친화적인 전시를 열고 여러 전시 주제로 시민분들을 만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보, 술을 놓은 보자기다라는 그 내용인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바늘로 한 땀 한 땀 그 문양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물건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자체가 또 작품이겠고요. 그럼 이번에 어떤 작품들로 전시가 꾸며지는 겁니까? 네, 수보 현대로의 여행이라는 이 전시 이름에 맞게 전통 수보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 중입니다. 전통 수보 문양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패션 소품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보 문양을 활용해서 실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가방과 현대적인 느낌을 섞은 스카프가 전시 중입니다. 이 전통 수보 문양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디자인적인 가치를 재조명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건데요. 이를 패션 소품과 접목시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수보에 수놓여진 복을 기원하는 여러 문양들을 보면서 어떤 수보 문양들이 사용됐는지 또 전통 문양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느낌과 섞여서 패션 소품에 접목됐는지 등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품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문양을 찾아보는 것도 전시를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전시를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거를 현대적으로 잘 살린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문양들이 있었는데 그 현대적인 것도 있었고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듯한 그런 문양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채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전시라는 점에서 이 박물관의 문턱을 또 낮춘 의미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박물관은 다양한 주제와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을 초대할 계획인데요. 상반기에는 원주 정신을 대표하는 중천 김중열 선생님의 기획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 동양 철학의 대가로 알려진 철학자인데요. 김중열 선생님의 전집 완간 기획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원주의 마을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어반 스케칭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 기획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물관에서 다양한 시민 친화적인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좀 방문하셔서요. 새로운 분야 또 새로운 정보 눈에 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또 밤에는 촉촉한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이제 얼마 뒤면 또 식목일도 다가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원주 나무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산림조합의 나무시장 조건희 담당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 나무시장 지난 10일에 개장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일단 나무시장, 나무를 파는 곳이다. 나무시장이다라고 이제 쉽게 연상이 됩니다만 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원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원주시 산림조합 조합원 및 원주 시민들에게 이제 우량한 나무를 쉽고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운영되는 곳입니다. 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는 봉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예. 주소는 이제 동부순환로 405번입니다. 예, 원주 나무시장 치면 이제 다 검색이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현재 뭐 비닐하우스 공사 중입니까? 네, 저희가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네. 이제 새롭게 비닐하우스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꽃 종류나 초화류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완공되는 5월 달에는 다 기존처럼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원래 제일 대목이 네. 요맘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좀 미리미리 좀 하시지. 왜 또 올해서야.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땅이 얼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상 이유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 이제 사실 땅이 높고 이럴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꼬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더 아쉽겠습니까? 뭐 담당자분들이 더 안타까우시겠죠. 예. 그럼 지금 방문하면은 나무가 몇 종 정도 있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은 300여 400여 종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나무가 400. 그 묘목은 또 어떻게 그 단위가 어떻게 되죠? 세는 단위가? 주 단위로 판매를 하고요. 이게 묘목마다 이제 단으로 묶는 단위가 좀 다양해서 네. 저희는 한 주 이렇게 주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주 단위로요? 예. 네. 그럼 이 주 단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주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450여 종 정도 있습니다. 예. 종. 네네. 예, 450여 종이 있고 주 단위로 뭐 사실 주 단위라면 뭐 예. 2만주 정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40여 종에 2만주, 3만주 정도가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대는 저렴한 건 뭐 1,000원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제 비싼 조경수까지 하게 되면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 소나무 이렇게 멋있게 잘 키워놓은 조경수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그 애기 묘목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나무로 치면 청소년이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중고생 정도까지 자란 것까지 좀 다양하게 본인의 선택지가 이제 넓어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조경용 부자재 뭐 테이프 이런 것들도 다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원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나무시장에서는 뭐 식대용 퇴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재 후에 성목이 됐을 때 주는 퇴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뭐 그것 외에도 뭐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뭐 전지가위, 뭐 삽, 호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판매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평소 좀 나무 심기에 대해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심어볼까? 처음 도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좀 좋은 그 나무 고르는 방법, 나무 심는 방법 이거 어떻게 좀 공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간단하긴 한데 모르시고 심으시면은 나무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묘목은 아무래도 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잔뿌리가 많은 묘목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수피에 상처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눈이 살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접붙임 부위가 잘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묘목을 고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식재하는 방법은 식재 구덩이를 한 20cm 정도 파준 후에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구덩이 20cm 정도 파주고 묘목을 놓고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덮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물 흠뻑. 네, 왜냐면은 뿌리하고 흙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 이제 뿌리에 곰팡이가 생겨서 묘목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물을 흠뻑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가가 잘 모르는 분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걸 또 잘 또 설명하시는 분이 정말 또 실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평소에 좀 가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또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나무시장 가서 이런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네. 항시 저희 일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네. 그 외 직원이 항시 상주에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이 나무시장 찾는 분들 좀 예년의 어떤 그 추이를 봤을 때 좀 많이들 찾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새벽에 영하로 떨어져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날도 풀리고 네. 이제 땅도 녹고 하면서 지금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요즘 뭐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영양제 하나 또 지구에 우리가 또 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푸른 또 원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의 조건희 담당자였고요. 자, 3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